엄마, 그 사람 알고 있었어요? 누구 말이냐? 누나 옆에 있던 그 남자요. 엄마가 예전에 쫓아냈던 아빠 회사 직원이잖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이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도훈이 서류 복사본을 받은 지 이틀 뒤였다. 그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손끝을 꽉 쥐었다. 누나, 이건 뭐야? 엄마 위임장에 왜 내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어? 또 시작이네. 엄마가 직접 하신 거야. 내가 도와드렸을 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일부러 입을 다물었다. 둘의 싸움을 지켜보며 은주가 얼마나 자신의 거짓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엄마가 이런 서류를 쓸 리가 없어. 게다가 이 도장 찍은 날짜. 그날 엄마는 나랑 병원에 있었잖아. 그래서 뭐. 그때 도장 2개 있었던 거 몰라. 2개라 결국 나 몰래 새로 파낸 거구나. 잠시 후 도훈은 조용히 내 쪽을 바라봤다. 엄마, 혹시 이 남자 알아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엔 은주 옆에 선 남자 정장 차림의 중년. 그 얼굴 나는 분명히 기억했다. 박태수. 그는 내 남편이 생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팀장이었다. 몇 년 전 회사 자금을 빼돌리다 들켜서 쫓겨났던 남자. 그리고 지금 은주의 남자친구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네. 딸의 욕심 뒤엔 복수하려는 그놈이 있었던 거야. 엄마, 경찰에 바로 신고하죠. 아니, 아직은 안 돼. 지금 잡으면 그냥 가족 싸움으로 끝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어떡해요? 그 둘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해야지.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은주의 방문을 두드렸다. 은주야, 미안하다. 요즘 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지. 그녀는 잠시 경계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나한테 다 맡기세요. 그럼 내 통장 비밀번호, 그거 너가 알아야겠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다. 네. 안 해. 뭐, 그래야 편하죠. 그녀가 자리를 뜨자 나는 몰래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내 방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태수 오빠, 드디어 됐어. 내일이면 엄마 통장까지 다 넘겨. 잘했어. 이제 끝이야. 내 동생,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그래, 태수야. 이번엔 내가 내 딸을 망치려 하는구나.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지. 다음 날 나는 모든 녹음 파일을 정리해 도훈에게 보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이걸 들고 바로 경찰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이제 무대의 조명이 바뀐다. 배우는 여전히 같지만 대본은 내가 쓴다. 그날 저녁 은주가 내 방문을 열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엄마, 내일은 좀 쉬세요. 이건 병원에서 온 서류예요. 그녀가 나간 뒤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 안엔 사망진단서 양식이 들어 있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는 거구나. 봉투 안에 서류를 본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사망진단서 양식.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네. 이 아이는 나를 없애야 완전히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날 밤 은주는 전화를 하며 속삭였다. 태수 오빠, 이번 주 안에 끝내요. 병원 쪽이랑 이미 얘기했어요. 엄마는 조용히 보내드리는 걸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끝내주는구나. 정말 내 딸 맞나 너.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잠든 척하며 은주와 태수의 방문을 기다렸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엄마, 주무세요. 은주의 속삭임 뒤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따라 들어왔다. 주무시네. 이대로 가자. 의사 서류는 다 준비됐어. 내일 아침이면 끝이에요. 그들이 거실로 나가자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미리 숨겨둔 카메라를 확인했다.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이제 됐어. 내가 나를 죽이려 한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끝낼 증거가 됐어. 다음 날 나는 도훈에게 연락했다.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일 거다.
내가 사라지면 이 영상을 경찰에 넘겨라.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니, 이건 끝을 봐야 한다. 밤이 내렸다. 나는 약을 일부러 과다 복용한 척하며 쓰러졌다. 은주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정신 차려요. 좋아, 지금이야. 병원에 신고해. 응, 사망진단서 준비됐어. 그냥 심장 쇼크로 해. 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들었다. 그녀의 울음 연기, 그 남자의 지시, 그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의 소리. 이제 내가 죽은 척할 차례다. 의사는 도훈의 도움으로 사망오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누구도 모르게 나는 지하 요양병원 비밀병동으로 옮겨졌다. 은주와 태수는 내 시신이 화장된 줄 알고 있었다. 엄마 이제 편히 가요. 끝났어. 이제 우리 거야. 며칠 후 은주는 은행으로 향했다. 계좌 이체를 시도하는 순간 화면에 빨간 문구가 떴다. 법적 동결 조치 금융사기 조사 중. 그녀가 놀란 얼굴로 전화를 걸었다. 태수 오빠. 무슨 일이야? 그러자 그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신고했어? 영상이 유출됐다고. 같은 시각 나는 병원 침대 위에서 조용히 TV를 켰다. 뉴스 화면엔 두 사람의 얼굴이 잡혀 있었다. 가족재산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 그래, 이게 진짜 내가 만든 시나리오의 결말이야. 다만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은 나였지.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렸다. 경찰이 말했다. 정순 씨, 진술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엔 은주의 마지막 영상이 있었다. 엄마 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로 끝이구나. 나는 CCTV 영상과 녹음 자료를 확인했다. 은주는 태수에게 철저히 조종당했고 그녀의 탐욕은 결국 그의 계획과 맞물린 것뿐이었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당한 거였구나.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건 내 마음속 그림자뿐. 도훈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누나가 태수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알아요. 사실 그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라니 그럼 내가 한 복수는?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누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후회 그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당한 공포, 내가 계획했던 복수의 시간들. 그걸 다 씻어주기엔 너무 늦은 걸까? 며칠 뒤 나는 은주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태수 오빠가 시킨 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하지만 다 끝났어.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이 은주 얼굴에 스쳤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아이도 결국 내 딸이었구나. 내가 잃은 건 복수의 쾌감만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함도 함께였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과거를 회상했다. 은주가 어렸을 적 장난감 블록으로 탑을 쌓던 모습, 첫 학교 발표회에서 상장을 받던 얼굴.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필요했을까? 복수란 이렇게 허무한 감정을 남기나. 다음 날 은주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죄송해요. 저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알았어. 이제 서로의 그림자는 놔두자.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엔 공허함이 남았다. 복수의 끝에 맞닿은 승리와 정의, 그 뒤에 묻힌 나만의 허탈감.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마음까지 치유하는 건 아무도 못한다. 은주는 침묵 속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살아남은 자의 책임과 회한을 느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그림자가 남겠지. 그날 나는 은주와 박태수를 경찰서로 불러 모았다. 녹음, 영상, 은행 기록, 위임장.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아도 현실이 이미 그들을 덫에 가두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순간. 모든 거짓과 탐욕이 폭로될 순간.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태수 오빠가 시켰던 거예요. 그래, 몰랐다는 말은 인정하마.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아. 정순 씨,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경찰관이 말했다. 서류와 영상,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두 분 모두 범죄 공모로 체포합니다. 끝났구나. 정의가 내가 만든 복수가 현실이 되었구나. 은주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진심으로 미안해요. 알았어. 하지만 이번 사건이 끝나도 마음속 그림자는 남겠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은주와 태수의 죄책감, 도훈의 걱정, 나의 허탈감. 모든 감정이 하나의 그림자로 합쳐졌다. 승리의 쾌감은 잠시, 마음속 빈자리는 오래 남겠지. 다음 날, 은주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엄마,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을게요. 그 배움이 이번 사건에서 남는 가장 큰 가치일까? 그래도 나쁘지 않아. 도훈은 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 집안 평화가 조금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겠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각자의 그림자를 기억해야 해. 그날 저녁 나는 식탁 위에 앉아 은주가 남긴 편지를 꺼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요. 눈물이 살짝 맺혔다. 결국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한판의 연극이었네. 이제 막을 내릴 때가 왔구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의와 복수, 후회와 용서가 섞인 이 순간. 내 마음속 그림자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끝났어. 이제 다시 살아갈 시간이다. 은주와 도훈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엔 후회와 다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은주와 도훈은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엔 후회와 다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았다. 복수의 끝에서 느낀 승리감과 정애, 그리고 남겨진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다. 승리했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사랑이 뒤엉킨 이 사건이 나에게 남긴 건 무엇일까? 며칠 후 집안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은주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도훈은 내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평화 속에서도 지난날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복수란 결국 마음속 그림자를 지우는 과정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마주하고 견디는 시간인 것 같구나. 창문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은주 얼굴에 스쳤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주야,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사람을 속이는 일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 네, 엄마 잊지 않을게요. 나는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도훈이 옆에서 말없이 신문을 넘겼다. 그날의 사건, 태수와 은주의 범죄, 그리고 내가 남긴 증거들.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이제야 조금 숨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마음 한켠엔 항상 그림자가 남겠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완전히 지우는 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날 저녁 나는 은주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쓰고 있었다. 엄마,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가만히 접었다. 사랑과 증오, 후회와 용서가 뒤섞인 한판의 연극. 결국 남는 건 기억과 마음속 그림자뿐. 며칠 후 나는 정리된 서류와 녹음 자료를 안전한 금고에 넣었다. 이제 누구도 나를 함부로 속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지난 며칠간의 기억과 감정은 영원히 내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은 끝났지만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된다. 다만 기억하리라.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가족의 그림자는 항상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내 마음도 천천히 흔들리며 평온을 찾아갔다.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들과 마음속 그림자는 영원히 내 일부로 남을 것이다. 끝났다. 이제 진짜로 나만의 삶을 살 시간이다.
창밖의 달빛 아래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은주와 도훈은 내 옆에서 조용히 있었다. 모든 사건이 끝났지만 마음 한켠엔 회한과 연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여운이 남았다.